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혹시 무의식적으로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밤새운 카톡을 확인하거나 습관적으로 유튜브 앱을 켜서 쇼츠를 넘기진 않으셨나요? 그렇게 침대에 누워 10분, 20분을 흘려보내고 일어나기 싫다는 무기력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오늘 하루도 망쳤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아침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의 원인을 부모 탓, 연봉 탓, 경기가 안 좋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 특히 스탠퍼드 의대의 애나 랭키 박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경고합니다. 현대인이 가난과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뇌가 즉각적인 보상, 바로 도파민 중독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집중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가 24시간 쏟아지는 자극에 절여져서 고통 없는 쾌락만 찾도록 구조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빈자의 결정적 차이는 지능도 학벌도 운도 아닙니다. 바로 지루함을 견디는 힘, 그리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이 퇴근만 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시체처럼 변하는지, 왜 야심찬 결심은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지, 그 소름 돋는 뇌과학적 원인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뇌를 리셋하여 숨만 쉬어도 부가 따라붙는 상위 1%의 뇌로 갈아 끼우는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썩게 만드는 도파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첫째, 싸구려 도파민 vs 비싼 도파민.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보상과 동기부여의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에도 품질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뇌가 미친 듯이 갈구하는 건 싸구려 도파민입니다. 스마트폰 스크롤하기, 야식으로 자극적인 배달 음식 먹기, 술 마시기, 충동 구매하기.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1초 만에 뇌에서 쾌락이 팡팡 터집니다. 반면 부자의 뇌는 비싼 도파민을 추구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운동 끝에 오는 상쾌함, 어려운 전문 서적을 1시간 동안 읽고 얻는 지적 희열, 몇 달간 공들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 이들은 고통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치른 뒤에 오는 깊고 은근한 쾌락을 즐깁니다. 쉽게 얻은 돈이 쉽게 사라지듯 쉽게 얻은 쾌락은 당신의 뇌를 파괴합니다. 싸구려 도파민에 익숙해진 뇌는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따위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자기개발을 포기하게 되는 뇌과학적 이유입니다. 둘째, 팝콘 브레인이 당신의 연봉을 갉아먹는다. 혹시 10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못 보고 자꾸 배속을 올리거나 책을 한 페이지도 못 읽고 덮어버리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팝콘 브레인이 되었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란 튀겨지는 팝콘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현실의 느리고 지루한 변화에는 무감각해지는 뇌 상태를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본질은 지루함입니다. 기업 보고서를 읽고 시장을 분석하고 복리의 마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팝콘 브레인을 가진 사람은 이 지루함을 1분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주식 단타에 빠지고 100배 수익 보장이라는 사기꾼의 말에 홀려 코인의 인생을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뇌, 긴 글을 읽지 못하는 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당신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뇌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성은 더 큰 자극을 원한다. 쾌락의 러닝머신. 도파민의 가장 무서운 특성은 바로 내성 탈러런스입니다. 처음에는 쇼츠를 10분만 봐도 재밌었지만 어느 순간 1시간을 봐도 별 감흥이 없고 오히려 보고 나서 기분만 더럽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도파민 수용체 숫자를 줄여버립니다. 쉽게 말해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과 똑같은 자극으로는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더 매운맛, 더 위험한 도박을 찾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가 더 센 약을 찾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술, 담배, 도박, 로또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 가족과의 대화, 산책 같은 잔잔한 자극으로는 이미 망가진 뇌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쾌락의 러닝머신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당신의 통장은 영원히 텅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전두엽이 마비되면 동물과 같다. 뇌에는 CEO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있고 본능적 욕망을 담당하는 변형계가 있습니다.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이 전두엽과 변형계의 연결 회로가 끊어집니다. 전두엽이 기능을 멈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길 포기하고 본능만 남은 짐승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인내하는 기능이 마비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이번 달만 즐기자며 다 써버리고 중요한 업무를 내일의 나에게 맡기자며 미루고 당장 먹고 싶은 야식을 참지 못하는 것. 이게 단순히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 당신 뇌 속의 CEO가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통제권을 잃은 뇌는 결국 통장의 통제권도 잃게 됩니다. 다섯째, 고통과 쾌락의 저울 때가 치르기. 뇌과학 베스트셀러 도파민 네이션에서는 고통과 쾌락이 저울처럼 균형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쾌락 쪽을 꾹 누르면 스마트폰, 술, 게임,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쾌락이 끝나는 순간 강제로 고통 쪽으로 저울을 기울여 버립니다. 밤새 술 마시고 논 다음 날 혹은 주말 내내 넷플릭스만 보고 난 일요일 저녁,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우울감, 공허함, 불안감이 찾아오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도파민의 대가입니다. 공짜 쾌락은 없습니다. 뇌는 반드시 우울과 무기력이라는 이자를 붙여서 청구서를 내밉니다. 가난한 뇌는 이 감정의 빚을 갚느라 평생 허덕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섯째, 지루함은 부자의 특권이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모든 전자기기를 끊고 외딴 별장에 들어가 책만 읽는 생각 주간 싱크 위크를 갖습니다. 워렌 버핏은 하루 종일 집무실에 앉아 신문과 보고서만 읽습니다. 부자들은 심심함과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견디는 걸 넘어 즐깁니다.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생을 바꿀 통찰은 뇌가 심심해서 미칠 것 같은 그 순간에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뇌는 그 지루함을 1분, 아니 10초도 못 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폰을 꺼내야 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폰을 가져가야 합니다. 빈틈없이 자극을 채워 넣으니 뇌가 쉴 틈이 없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지루함을 친구로 만들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아침의 승부가 하루를 결정한다. 다시 인트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가 왜 최악일까요? 기상 직후 일시간은 뇌가 가장 맑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각성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남들이 만든 자극적인 뉴스, 연예 가십, 남의 자랑질을 뇌에 쏟아붓는 건 오늘 내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항복 문서와 같습니다. 부자들의 아침 루틴에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그들은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오늘 할 일을 시각화합니다. 하루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능동적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수동적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 둘의 1년 뒤, 10년 뒤 격차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덟째, 소비 중독, 결핍을 물건으로 채우다. 택배 상자가 문 앞에 놓여 있을 때의 그 설렘. 상자를 뜯는 순간의 짜릿함. 많은 분들이 그 도파민 맛을 못 잊어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삽니다. 이것은 마음의 결핍과 불안을 물질로 채우려는 가짜 쾌락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3시간, 길어야 하루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라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통장은 비어가고 집은 쓰레기로 채워지는 이 악순환. 진짜 부자는 물건을 사는 소비의 쾌락보다 자산이 늘어나는 쾌락, 통장의 숫자가 불어나는 생산의 쾌락을 즐깁니다. 소비자가 될 것인가, 생산자가 될 것인가. 당신의 도파민이 향하는 곳이 당신의 계급을 결정합니다. 아홉째, 멀티태스킹의 함정, 뇌의 과부하.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업무 보면서 카톡하고, 운전하면서 통화하고.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 효율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주 빠르게 이쪽 저쪽으로 주의력을 전환 스위칭할 뿐입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뇌의 에너지는 급격히 고갈되고 전환 비용이라는 낭비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일을 다 망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후천적인 성인 ADHD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에 깊게 몰입하지 못하는 산만한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몰입해야 하는데 멀티태스킹은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열째, 비교 지옥에 빠지다. SNS의 폐해. SNS는 도파민의 핵폭탄이자 자존감 도둑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입니다. 남들의 화려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 장면과 지루하고 힘든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 질투, 초라함은 뇌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잊기 위해 또다시 스마트폰 속으로 도망칩니다. 완벽한 패배의 사이클입니다. 부자들은 남의 삶을 구경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자신의 정원을 돌봅니다. 남의 인생에 좋아요 누를 시간에 내 인생을 좋아요로 만드십시오. 11번째, 도파민 디톡스, 뇌를 청소하라. 그렇다면 이미 중독된 뇌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 도파민 단식 다퍼마인 패스팅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그게 힘들다면 하루에 퇴근 후 3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TV, 게임, 자극적인 음식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처음엔 미칠 듯이 지루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화가 날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중독자라는 증거이자 뇌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금단 현상을 이겨내고 고요함을 견뎌내면 어느 순간 뇌의 수용체가 회복되면서 작은 자극에도 기쁨을 느끼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책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공부가 하고 싶어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12번째, 결론, 고통을 사랑하라.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40대 이후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편안함을 의심하고 고통을 환영하십시오. 운동하러 나가기 직전에 그 귀찮음,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할 때 느껴지는 괴로움, 먹고 싶은 야식을 참아내는 인내. 이 고통들이야말로 당신의 뇌를 가난뱅이의 뇌에서 부자의 뇌로 개조하는 재료입니다. 진정한 쾌락은 고통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금 당장의 달콤한 사탕을 뱉어내십시오. 그래야 인생이라는 만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습관적으로 또 다른 추천 영상을 누르거나 쇼츠로 넘어간다면 당신의 뇌는 다시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단 10분만이라도 벽을 보고 멍하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지루한 10분이 당신의 뇌를 청소하고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도파민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도파민을 지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비싼 도파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